취권에 취한 척. 이것이 바로 디에고 시모네가 이번 새벽 camp Nou 원정을 앞두고 보여준 힘을 숨기고 때를 기다리는 전략을 떠올리게 하는 이미지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불과 며칠 전 라리가에서 바르셀로나에게 통한의 역전패를 당했다. 하지만 바르셀로나와 매우 가까운 매체인 문도 데포르티보는 경고한다.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그것은 어쩌면 이번 주 중반올인 승부를 위한 미끼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러한 전쟁 같은 계산에 들어가기 전에 운명적인 색채가 묻어나는 아주 사랑스러운 장면 하나를 먼저 살펴보자. 경기는 4월 9일 새벽에 열렸지만 현지 시간으로는 4월 8일 밤 9시였다. 그리고 이날은 앙투안 그리즈만의 세 자녀 모두의 생일이었다. 서로 다른 해에 태어났지만 같은 날짜라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우연이다. 구체적으로 미아는 2016년 4월 8일, 아마로는 2019년 4월 8일, 알바는 2021년 4월 8일에 태어났다. 챔피언스리그 8강에서 바르셀로나를 상대하는 이 경기가 새아이의 생일과 겹쳤다는 점은 그리즈만의 인생에서 매우 특별한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특히 이번 시즌이 그의 챔피언스리그 마지막 무대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이제 경기로 돌아가 보자. 공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선수들의 발끝에서 출발했다. 경기 시작 2분 만에 마르코스 요렌테가 왼쪽 측면을 돌파해 중앙으로 파고들며 과감한 슈팅을 날리며 첫 번째 경고음을 울렸다. 공은 골문을 향해 부드럽게 날아갔지만 결정적인 위협이 되기에는 힘이 부족했다. 관중석의 열기는 팬들의 믿음에 힘입어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다. 한지 플릭의 손을 거친 바르셀로나는 상대 골문을 끊임없이 두드리는 무서운 공격 기계를 갖추고 있다. 독일인 감독이 부임한 이후 73골을 기록했다. 팬들은 여전히 뉴캐슬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합계 8대3으로 압도했던 경기와 최근 9경기 중 8승이라는 상승세를 잊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아틀레티코는 언제나 강한 방역을 품고 있는 팀이다. 5분, 훌리안 알바레스가 폭발적인 스피드로 돌파를 시도했다. 절묘한 터치로 수비수를 제쳐내며 골키퍼와 1대1 상황을 만들었지만 마지막 슈팅에는 냉정함이 부족했다. 초반의 난타전은 점차 바르셀로나의 지배로 넘어갔다. 10분, 공은 부드럽게 전개되어 주앙 칸셀로에게 전달됐다. 측면 수비수인 그에게도 슈팅 공간이 열렸지만 마무리는 약했다. 바르셀로나는 연속적인 압박으로 상대를 질식시켰다. 마치 라리가에서 승점 7점 차 선두를 달리며 부담을 덜어내던 모습과 같았다. 그리고 18분, camp Nou가 폭발했다. 라민 야말이 수비를 완전히 찢어놓는 크로스를 올렸고 하피냐가 문전에서 마무리했다. 수많은 팔이 하늘로 치켜들리며 함성이 터져나왔다. 그러나 기쁨은 곧 절망으로 바뀌었다. VAR 판독 결과 야말의 오프사이드로 골이 취소됐다. 경기장은 탄식으로 가득 찼다. 험난한 8강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다. 바르셀로나는 최근 9번의 8강 진출 중 6번 탈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는 여전히 홈팀의 편이었다. 최근 13번 맞대결에서 10승을 거뒀고 2006년 이후 홈에서 아틀레티코를 상대로 25경기 무패를 이어가고 있었다. 이 자신감은 바르셀로나의 압박을 더욱 거세게 만들었다. 반면 마드리드의 붉고 흰 팀은 최근 3연패라는 부진 속에서도 끈질기고 거칠게 버텼다. 원정 경기에서의 악몽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다. 전반 막판 15분이 운명을 갈랐다. 32분, 젊은 천재 라민 야말의 발끝에서 빛이 뿜어져 나왔다. 그의 드리블과 움직임은 2010년대 메시를 떠올리게 했다. 아틀레티코는 결국 거친 플레이로 그를 막을 수밖에 없었다. 코케는 이미 경고를 받은 상태에서 다시 야말을 넘어뜨렸지만 주심은 두 번째 경고를 주지 않았다. 그리고 비극이 찾아왔다. 42분, 아틀레티코의 빠른 역습. 파우 쿠바르시가 뒤에서 파울을 범했고 VAR 확인 후 곧바로 퇴장이 선언됐다. 바르셀로나는 10명이 됐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뒤바뀌었다. 곧이어 프리킥 상황. 훌리안 알바레스가 환상적인 궤적의 슈팅으로 골망을 갈랐다. 골키퍼는 손 쓸 수 없었다. 1대0 아틀레티코의 리드. 이번 시즌 알바레스는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모두를 상대로 프리킥 골을 기록했다. 챔피언스리그 9호 골로 구단 신기록까지 세웠다. 후반전은 바르셀로나에게 고통의 시간이 될 것이 분명했다.
쿠바르시의 퇴장과 알바레스의 골은 시모네의 팀에 엄청난 이점을 안겼다. 후반 시작, 바르셀로나는 무거운 분위기 속에 킥오프했다. 수적 열세로 인해 라인을 끌어올리며 뒤 공간을 내줄 수밖에 없었다. 50분, 야말의 날카로운 패스가 결정적 기회를 만들었지만 각도가 너무 좁았다. 공은 골문을 스치듯 지나갔다. 51분, 불운은 계속됐다. 하피냐의 프리킥이 골대를 강타했다. 금소금을 울리는 그 소리는 절망 그 자체였다. 신명으로 싸우면서도 바르셀로나의 투지는 꺼지지 않았다. 59분, 또 한 번의 혼전 상황에서도 골은 나오지 않았다. 60분부터 75분까지는 아틀레티코의 시간이었다. 그리고 70분, 결정타가 날아왔다. 교체 투입된 알렉산데르 쇠를로트가 완벽한 움직임과 원터치 슈팅으로 2대0을 만들었다. 그 골은 모든 희망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남은 15분은 바르셀로나의 처절한 투쟁이었다. 칸셀루의 슈팅은 골대를 맞았고 야말은 끝까지 싸웠지만 역부족이었다. 야말은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3개의 키패스, 1개의 결정적 기회 창출, 4개의 슈팅, 5번의 성공적인 드리블, 13번의 경합 승리, 완벽한 태클과 롱패스 성공률. 하지만 혼자서는 부족했다. 90+3분, 마지막 희망이 다니 올모의 발끝에서 무너졌다. 경기는 그대로 끝났다. 바르셀로나는 캄프누에서 0-2로 무너졌다. 진정한 지진 같은 결과였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라리가에서 힘을 아끼고 챔피언스리그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노련함을 보여줬다. 반면 바르셀로나는 점유율은 높았지만 수적 열세와 야말 의존이라는 한계를 드러냈다. 이 차전은 훨씬 더 험난해질 것이다. 아틀레티코는 홈에서 경기를 치르고 바르셀로나는 쿠바르시 등 핵심 전력의 공백을 안고 싸워야 한다.